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3,500자 분량의 편지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 재정정책이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형식은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재정적 어려움도 완화해주고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확장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지사는 선진국들이라고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며 주요국 동향과 OECD 자료를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봤더니 영국 16.7%, 미국 15.4%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10%를 넘었는데 우리는 4.2%에 그쳤다는 겁니다.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한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결과 2조 6천억여 원의 추가 소비 지출이 발생해 소비 견인 효과가 입증됐다며 확장 재정은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부채. 올해 예산안 기준 GDP 대비 47% 남짓입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7% 늘면서 1,700조 원을 목전에 두며 사상 처음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는 GDP의 절반도 안 되는데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지난 며칠 동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하면 짜증나는 법인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몇 번씩 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침에 뉴스를 보니 소상공인들이 이제 1명, 2명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실정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재명 지사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만큼 튼튼하니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화끈하게 풀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국민들의 이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좀 보듬어 주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그 상황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요 한 자리에서 지금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근 한 15년 동안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견뎌왔는데 한국에는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여기는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좀 한국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한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월 이후에 4월, 5월, 6월 달에 문을 닫았고 12월 13일부터 지금 현재 1월 20일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3월 이후부터 현재 12월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거의 20만 불이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2억 정도 받은 거로 계산이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정부에 돈이 많아도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사업체를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은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을 살려야 된다. 여기 정치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난 9월 달까지 건물세에 대한 보조금을 75%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까지는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65%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75%를 지원을 받습니다. 돈은 정부에서 75%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년 6월 말까지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제도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5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자라신 분입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크게 행복하게 사신 분들이 없었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야말로 이낙연 대표는 어려서부터 꽃길만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온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느꼈죠.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다는 말과 주경야독을 하면서 대학을 간 이야기, 변호사가 된 이야기,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아픈 곳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성남 시민들이 시장을 계속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얻은 것이죠. 오늘 뉴스를 듣고 이분이 자기 대통령을 한번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이 늘 주장하시는 것이 있죠. 큰 공약을 하지 않는다. 작은 공약이지만 실천을 한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나간다. 신뢰가 생명이다. 늘 주장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대통령감인데 이번 판결이 정말 잘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아주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쟁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께서 말만 하면 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재명 지사님이 점점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을 한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